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축구계에서 정말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가나전 승리 이후 정몽규 회장이 홍명보 감독을 경질하고 박항서 감독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 공식 확인은 없는 상황이지만 SNS와 축구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소식과 함께 최근 대표팀의 경기력, 구조적 문제, 팬들의 반응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1959년생으로 베트남 대표팀을 맡아 2018년 U23 아시아컵 준우승, 2018년 AFF컵 우승, 2019년 아시아컵 8강 진출, 2019년과 2021년 시게임즈 금메달 2회 획득, 그리고 베트남을 2022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 진출시킨 전설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린 FC 고문으로 활동하며 베트남 최초 유소년 축구 아카데미 설립으로 유망주 육성에도 힘쓰고 있죠.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박 감독이 KFA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국가대표팀 지원 업무를 맡게 된 것은 단순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비록 공식적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직을 바로 맡게 되었다는 확인은 없지만 그의 경험과 전술적 통찰력은 분명 한국 대표팀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1-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후반 18분, 이강인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가 쇄도하던 이태석의 헤더로 연결되며 결승골이 터졌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팬들과 전문가 모두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승리였지만 경기 전반과 후반 내내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여러 구조적 문제와 조직력 부족이 드러났습니다. 중원의 핵심인 권혁규와 옌스 카스트로프 조합은 공격 전개와 수비 전환 과정에서 허점을 반복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공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연결이 부드럽지 못했고 수비 상황에서는 위치 선정과 커버링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나의 측면 공격이나 빠른 역습 상황에서 공을 빼앗긴 후 대응 속도가 느렸고 중원에서 공을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도 시간을 허비하며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이러한 중원 불안정은 단순히 경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월드컵 등 큰 경기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수비 역시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두 차례 오프사이드 덕분에 상대 골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상대 공격수들에게 유효한 기회를 반복적으로 제공했습니다. 중앙 수비 라인은 수비 가담과 위치 선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했고 측면 풀백의 커버링도 상대의 빠른 역습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격 시에는 3백과 4백 전환 전략을 시도하며 안정화를 꾀했지만 실제로는 선수들의 포지셔닝 혼선과 공간 공략 미스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장면은 이강인의 활약이었습니다. 그는 측면에서 출발해 중앙으로 이동하며 공격 전개에 힘을 실었고 볼 키핑, 탈압박, 드리블과 정확한 패스를 통해 중원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현규와 손흥민 중심의 공격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고 공격 옵션을 다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상대 전개를 차단하고 경기 전반에 걸쳐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 팀의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선수 한 명의 활약으로도 팀 전체의 조직력과 경기력 부족을 완전히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AFP는 이날 경기 후 한국은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에서는 빛을 내지 못한 한 해를 1-0 승리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하며 가나전 승리가 결과만 놓고 보면 성공적이지만 경기력 자체에는 큰 문제가 남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홍명보는 지난달 브라질전에서 6만 3천 관중 앞에서 0-5로 대패했고 파라과이 볼리비아전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평가가 보여주듯 한국 대표팀의 연이은 승리 속에서도 경기 내용의 질적 향상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관중들의 반응 또한 이러한 경기력 부족을 방증합니다. 이날 경기에는 33,256명만 경기장을 찾았고 상당수가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를 보냈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전광판에 나타나자 환호가 터졌지만 이는 선수 개인에 대한 찬사일 뿐 팀 전체에 대한 만족도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팬들은 승리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경기 내용과 전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가나전 승리는 결과적으로는 소중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나타난 문제는 향후 국제대회에서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원 불안, 수비 조직력 부족, 선수들의 역할 혼선, 경기 템포 조절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한 전술 수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항서 감독과 같은 경험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지도력과 전략적 판단이 대표팀의 부족한 경기 내용을 보완하고 조직력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팀의 중원은 권혁규와 옌스 카스트로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수 전환과 공간 커버에서 지속적인 허점이 발견됩니다. 특히 상대가 빠른 역습을 전개할 때 대응 속도가 느리고 패스 연결과 위치 선정이 불안정합니다. 수비 역시 3백과 4백을 번갈아 사용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지만 브라질전 0-5 참패에서 나타났듯 아직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전술과 선수 테스트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취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근 가나전에서도 그 빈틈이 드러났으며 이는 월드컵 같은 큰 대회에서 상대팀에게 충분히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부분이 바로 박항서 감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의 경험과 전략적 판단력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빠르게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대표팀에는 양민혁, 이한범, 이동경, 김진교, 박진섭, 김문환, 이태석, 옌스 카스트로프, 권혁규 등 다수의 신인 및 A매치 경험이 적은 선수들이 포함되어 실험을 거쳤습니다. 부상 복귀 선수인 김승교, 조규성, 원두재 또한 팀에 다시 합류하며 인원 변화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으로 팀 전력 강화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직력 부족과 경기 리듬 깨짐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 중 의사소통 문제나 미스 포지션이 나타나고 이는 관중들의 불만으로 연결되곤 합니다. 최근 A매치 관중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점은 팬들의 실망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가나전에는 33,256명만 경기장을 찾았으며 홍명보 감독에게 야유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손흥민이 전광판에 나타나자 관중들은 열렬히 환호했지만 이는 선수 개인에 대한 찬사이지 팀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팬들의 기대와 현실 경기력 사이의 괴리가 커지면서 대표팀은 경기 외적 압력까지 동시에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홍명보는 2025년 일정을 마치며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3백과 4백, 새로운 선수 테스트 등 본선 준비를 위한 시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력 자체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홈 경기 관중 수 감소와 경기력 저하는 팬들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박항서 감독이 3년 계약으로 팀을 맡게 된다면 그의 전술적 통찰력과 경험이 한국 대표팀을 구조적 약점 개선과 신인 선수 적응, 경기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 소식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2026 월드컵과 그 이후 대회에서 한국 축구가 다시 한번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한 분석과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